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오늘은 델타 G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델타 G 처음 들어봤다고요? 이것은 자유에너지인데요. 우리가 물질이 이제 어떤 상태를 갖다 변한다든지 어떤 반응이 있을 때 자발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발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자유에너지입니다. 자, 그럼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유에너지. 자, 자유에너지 하기 전에 자발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발성. 이 자발성 용어부터 한번 적고 들어갈게요. 자, 이 자발성이라는 것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되는 것을 자발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갖다가 할 때 공부를 막 하다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잖아. 이런 것들도 다 자발성이고요. 우리가 어떤 용액에다가 그 잉크방울 갖다 떨어뜨렸을 때 얘네들이 자연히 막 퍼지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 변화. 이 자발성을 얘기할 때, 자,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는 델타 S입니다. 자, 엔트로피. 자, 무질서도. 자, 무질서도라는 소리는 항상 이런 질서정연한 상태에서 항상 이렇게 무질서해지려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바로 이제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전에 우리가 약간 연력학이라는 걸 약간 하고 들어갈게요. 연력학. 자, 연력학의 법칙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사실은 이제 3법칙도 있습니다.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 자, 쉽게 좀 표현을 갖다 해보게 되면 얘는 에너지 평형의 법칙이에요. 평형의 법칙.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에너지 흐름 법칙이야. 흐름 법칙. 즉 에너지 평형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항상 자연계는 차이가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돼? 큰 거랑 작은 게 있으면 항상 어떻게 돼? 같아지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평형의 법칙. 그래서 고온의 물체랑 예를 들어서 저온의 물체를 접촉을 시켜놨어요. 접촉을 시켜놓게 되면 자,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온도가 같아지게 되겠죠. 평형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 평형 상태의 바로 연력학 0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보존이 된다. 자, 고온에 있는 물체랑 저온의 물질이 이렇게 있으면요. 얘는 에너지를 갖다 얘한테 막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열량을 갖다 잃겠지. 그 다음에 얘는 열량을 갖다가 얻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양, 크기의 양은 어떻게 된다? 항상 보존이 된다. 이게 바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1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에너지 흐름 법칙은 항상 에너지라는 것은 항상 고질의 에너지에서 저질의 에너지로 간다. 선생님, 그러면 고질의 에너지, 저질의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고질의 에너지라는 소리는 유용한 에너지를 고질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질의 에너지라는 것은 유용하지 못한 에너지. 대표적인 에너지가 바로 뭐가 있냐면요. 열 에너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열 에너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 형태로 가면요. 이제 끝난 거야. 에너지의 종착점. 이걸 갖다가 이제 엔트로피 법칙. 항상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항상 저질의 에너지 쪽으로 간다.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 농담으로 또 이 저질이야 뭐 이런 사람들은 생물체에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 거니까 바로 에너지 낮은 상태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너 죽을래? 이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봤고요. 자, 이런 엔트로피 법칙은 바로 이제 이런 흐름 관계를 나타내는 법칙인데, 자,
항상 엔트로피는 증가되려고 합니다. 엔트로피. 지금 본 강좌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요. 여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 좀 잘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 거랑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트로피 법칙. 자, 얘네들을 표현을 갖다가 할 때 우리가 델타 S는 T, 델타 Q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Q라는 소리는 열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량. 왜냐하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열량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요 T는 바로 어떤 거냐면 기준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준. 그러니까 어떤 기준값이 있어야지 얘가 열량이 막 증가됐는지 아니면 열량이 감소됐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발적. 항상 델타 S가 계속 열량, 그래서 열을 갖다가 내는 거야. 에너지가 낮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에너지가 유용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 열 에너지라고 그랬죠? 열 에너지를 계속 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값은 얘가 커지기 때문에 자발적인 관계는 델타 S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델타 S가 제로라는 소리는 변화가 없다. 평형 상태다. 그 다음에 델타 S가 0보다 작다는 소리는 얘는 비자발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증가되지 않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졸립습니까? 바로 이제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맨 처음에 선생님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델타 G를 갖다 공부한다고 그랬죠. G는 아직 안 나왔네. 자, 델타 S부터 차근차근 할 텐데요. 자, 유도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표현을 갖다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강좌는 기초 강좌니까. 자, 그러면 델타 G를 넘어와서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델타 S로 표현하다 보니까 물질 자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얘가 자발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비자발적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얼음이 이렇게 있어. 얼음은 굉장히 그 분자 간의 배열이 쪼목쪼목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결정 형태의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액체라는 것은 뭐죠? 약간 분자가 좀 약간 벌어진 상태를 액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따닥따닥 붙어 있는 상태랑 자, 기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기체라고. 막 랜덤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자, 어떤 게 더 무질서합니까? 기체 상태죠. 그래서 항상 고체인 얼음을 자연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얘가 증발돼가지고 기체 상태로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자발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강좌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집에 냉장고 있습니까? 냉장고에 얼음을 갖다 넣게 되면요. 얘네들이 녹지를 않아. 액체가 되지 않아. 기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 그럼 왜 그럴까요? 자, 주변의 환경. 그 다음에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값. 자, 선생님도 고체잖아. 그러면 선생님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막 액체가 되고 기체로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죠.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때문에. 그래서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을 고려를 한 게 바로 이제 델타 G, 자유 에너지입니다. 자, 자유 에너지 한번 보면요. 자유 에너지는 식은요, 유도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델타 G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바로 이제 자유 에너지야. 자유 에너지. 그 다음에 얘는 엔탈피. 엔탈피 기억납니까? 자, 엔탈피라는 것은 물질의 고유한 에너지입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이 고유한 에너지를 엔탈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뭡니까? 엔트로피. 이름도 비슷하네. 엔트로피. 그 다음에 요 T는 기준 온도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변화량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즉 다른 말로 평형 온도라고 얘기도 합니다. 평형 온도. 어떤 상태가 변하는 지점의 온도값.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얘가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타 G. 자, 어떻게 쓴다? 델타 H랑 T, 델타 S로 표현하죠. 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요 엔탈피랑 요 델타 S, 엔트로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발열 반응은요, 우리가 자발적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시면 델타 H, 자, 발열 반응이라고 그랬지. 발열 반응은 음수가 자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나는 경우도 스스로 막 이렇게 불이 태워지기도 하잖아. 이런 것도 자발적. 그 다음에 델타 H가 거꾸로 0보다 큰 이 흡열 반응, 이게 발열 반응이죠. 이 흡열 반응 비자발적입니다. 비자발적. 비자. 무슨 비자 카드도 아니고 비자발적.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좀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얘는 0보다 작으니까 음수라고 얘기할게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그 다음에 자발적일 때 얘는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살펴봅시다. 요게 이제 이 강좌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요. 이것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지 문제 같은 거 풀 때 잘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발적인 경우를 볼게요. 자발적인 경우. 자, 어떨 때가 자발적이라고 그랬죠? 델타 H, 얘가 발열 반응일 때. 그러니까 얘는 음수. 그 다음에 마이너스 T 쓸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뭐일 때? 플러스일 때. 그럼 우리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이렇게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T는 그냥 숫자니까 여러분들 얘는 그냥 상수값이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고요.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 델타 G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죠. 둘 다 어떤 상태? 자발적 상태에 델타 G는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그러니까 델타 G가 마이너스일 때 얘는 자발적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비자발적 볼게요. 한번 비자발적. 자, 얘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마이너스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더해봤자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델타 G가 플러스일 때, 델타 G가 플러스일 때는 비자발적. 됐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생기죠. 여기에서 생깁니다. 자, 얘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바로 이제 비자발적이라는 소리네. 그런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고요. 이 델타 S, 엔트로피 값이 플러스입니다. 즉 물질 자체는 비자발적인데 주변에서 자꾸만 막 변화가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꼬시는 거야. 자, 그때 이거에 따라서 자, 만약에 여기 뒤에 거기 산수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뒤에 값이 굉장히 크면요, 이게 뭐를 갖다가 더하든 간에 이 값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맞습니까? 이 값이 굉장히 크면 수치로 내가 해볼게. 이게 플러스 10이고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 100이고 여기 100이라고 하자. 곱하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10이라고 하자. 됐습니까? 그러면 얘 값에 의해서 얘가 굉장히 크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자발적이네. 그런데 얘가 예를 들어가지고 1이야. 뭐 1이라고 하지 말고 굉장히 작아. 아마 0.1이야. 0.1.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지. 비자발적.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네들이 플러스 외우기도 쉬워. 둘 다 플러스일 때는 온도가 높을 때 절대로 높을 때 자발적. 온도가 낮으면 비자발적. 플러스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잖아. 올라간다고 했을 때 온도가 높다라고 생각. 막 이제 끼워 맞추게 한다. 야, 비자발적. 플러스 때는 자발적. 온도가 낮을 때는 비자발적.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요. 이 마이너스라고 할까? t 이렇게 있고 이게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잖아. 맞습니까? 그런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 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굉장히 크면 어떻게 돼? 이게 플러스 값이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자, 플러스는 비자발적, 마이너스는 자발적. 자, 그래서 약간 정리를 갖다 해드리면요. 둘 다 델타 H, 델타 G, 델타 S를 갖다 봤을 때 둘 다 뿔뿔일 때는 T가 어떻게 돼? 높을 때. 뿔뿔이니까 높잖아. 자발적. 얘는 마이너스 때는 T가 어떨 때? 낮을 때 자발적. 뿔뿔일 때. 그럼 반대죠.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해 두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살펴봤고요. 그러면 델타 T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왜냐하면 자발적과 비자발적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델타 이 T를 갖다 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면 얘네들은 기준값이 된다고 그랬죠? 즉 기준이 평형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에서 델타 G는요.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여기에서 평형일 때는 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 얘네들 수학적으로 접근을 갖다 해볼게요. 델타 H는 T 델타 S고요. 그러므로 T는 델타 H 델타 S. 즉 엔탈피랑 엔트로피의 B값을 통해서 우리가 T값, 기준값을 갖다가 우리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같은 거 풀 때 이게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잘 모르겠어. 그럴 때는 먼저 T값을 갖다가 먼저 구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대입을 해서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델타 G가 마이너스면 자발적이고 플러스면 비자발적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델타 G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 개념이에요. 요 개념들. 그래서 좀 정리를 갖다 해봤고요. 좀 이제 문제 같은 거 풀면서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기초 화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같은 거 풀이 또 다음 세트 강좌에서 또 지금 진행이 되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더 많이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